1번을 봅시다. 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단락 속에 이 문장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추상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문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추상적인 문장이다 하면 그 다음이 구체적인 얘가 와야 되고, 오히려 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앞에 문장은 좀 더 추상적인 이야기가 와야 되고, 이거를 먼저 알아내야 돼. 이거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다. 요거.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뭐냐, on the other hand.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지? 대조할 때 쓰는 거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결사라 그래. 그럼 이 연결사 역할은 분명히 이 문장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단어가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게 보통 명사, 그 다음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 여기 보면 peace라고 하는 것이 평화로운, 그 다음 correspondent 하면 우리가 보통 특파원 해서 어디에 기자가 나가 있는 사람들을 peace correspondent라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심지어는 contradictory, 소위 대조적, 우리가 말하자면 반대적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peace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반대될 수 있는 단어가 분명히 앞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거는 쌤이 보통 답을 3번에 집어넣고 시작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지. 만약에 이 문장이 3번에 집어넣었다. 그럼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2번에 위에 관련된 이야기와 반대되는 말이 와야 돼. 자, 이 신문 기자들이 유명해지고 상을 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때 커버는 다루다야, 취재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상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화에 대한, 그 다음에 뭐 기자들, 그 다음을 딱 보면 많은 기자들이 꿈을 꿉니다. were,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왜냐? 이것이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아주 높은 단계로 직업적인 성취, 맞죠? 이 성취에서 높은 단계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전쟁 종군 기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종군 기자와 평화 기자하고는 반대되잖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은 단어를 어떻게 하라 했어? 붙여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쟁에 해당하는 이 단어와 평화라는 이 단어가 서로 대조되지. 맞지? 답은 4번이 낫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4번도 읽어보면 평화는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였을 때 이제 타임, 시간이 된다. 기자가 뭐 할 시간이 되냐? 떠나갈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어. 모든 다른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의미상 주어다. 그 다음 being equal 할 때 이 being이 분사구문이야. 자, 모든 다른 것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기자는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분쟁에 관련된 이야기야. 뉴스는 처음이면서 가장 foremost, 우선시 되는 게 뭐냐? 바로 분쟁과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쟁과 무질서제. 자, 저항, 폭력, 범죄,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거야. 뉴스 리포트에 있어서. 그래서 기자들이 유명해지고 또 상을 타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앞에 있던 이 전체를 얘기하겠지. 이거 다 받아갈까? 이거 이렇게. 맞나? 그래서 많은 기자들의 꿈은 바로 전쟁 종군 기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주 높은 단계, 쉽게 말하면 직업적인 성취의 높은 단계야. 그래서 하지만 이래 되겠지. 하지만 평화에 관련된 기자에 대한 생각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이게 평화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오히려 기자들은 떠나가야 한다는 거야. 뭘 이해하느냐? 평화와 뉴스는 서로 연관성을 갖추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됐지?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다. 2번도 문제 풀 때는 똑같아. 이거를 먼저 분석해야 돼. 여기는 예를 봐야 됩니다. 이 회사 분명히 앞에 어떤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오로지 자, 무엇에 의해서 secure, 확보되고 안전해질까? 모든 단계의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또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됐지? 그럼 이 말은 조금 구체적이지. 봐라, 한 개, 두 개,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거지. 맞나?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 이 앞에 추상적 개념이 나와야 돼. 일단 답을 몇 번으로 생각해라? 3번으로 생각해라. 그럼 앞을 봐봐. 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바란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거야. 주어진 일보다. 그럼 실제 참여죠.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낮은 단계까지. 맞지? 높은 단계라는 말은 고위층에서 아주 낮은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의 참여가 요구가 된다. 맞지? 그럼 이 말을 받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모든 단계의 직원들이 자, 얘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높은 최상위에서 말단 사원까지 참여한다라는 이 참여에 해당할 말이 이게 추상적인 거야. 그럼 어떻게 참여하나? 첫 번째, 제안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 맞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제시문이 구체적인 건지 추상적인 건지를 먼저 봐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참여라는 이 단어가 상위 개념이야. 하나, 둘, 셋. 이것이 이 참여에 대한 하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나? 그러면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번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시스템이야. 서치도 앞에 걸 봤거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 이 의사소통이 뭐겠노? 제안과 표현과 공유라는 바로 시스템을 얘기하겠지. 이것은 오로지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 매니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됐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봅니다. 자, 큰 범위 안에 있어서 성공이죠. 한 조직이 성공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는 어떤 자유로운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죠. 위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또는 마지막 수평 방향으로 직장에 있어서의 주된 목표, 이 목표는 뭘까? 어떤 일이 단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이것에 있어서 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고 슈퍼바이저를 하면 관리도 있고 또 모니터링 하면 이게 감시가 되겠죠. 관찰. 또 정기적인 periodical 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이 회사의 바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실제로 많은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야 돼. 최고위층에서 말단까지 이게 요구되어지고 이것이 요구되어진 이 회사는 분명히 모든 직원들이 다 제안과 표현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의사소통에 대한 시스템이야말로 오로지 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은 이 매니저가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이때 펑션은 동사다. 바로 교차점에 대한 기능이죠. 의사소통의 채널을 위한 교차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매니저의 관심 중에 하나, 얘가 조겠지. 이것은 바로 조직화시키고 보장시키는 겁니다.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보장하고 또 조직하는 것. 맞지? 이게 바로 관리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해됐나? 자,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